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그때 40세였는데 자비로 전면 광고를 싣는데 제목이 미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공개사항.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이나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그 나라들은 오히려 무역을 통해서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미국도 그냥 지켜줄 게 아니라 대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내야 된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오랜 생각입니다. 일본은 항상 우리한테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또 벗겨먹는 나라다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성재 교수라고 합니다. 1993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종합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외환 딜러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투자업무도 담당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와서 종금사들이 다 부도가 났죠. 그래서 저는 예금보험공사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략 한 5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연준을 소개하고 그 정책을 설명하는 패드 시그널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니까 저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관세 이야기 책을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출간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대하여 당초 입장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일본과 미국과의 그 역사적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미국 페리 제독이 이른바 흑선을 끌고 와서 일본을 개항을 시켰죠.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사실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영국과는 동맹을 맺기도 했고 또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이다시피 한 나라도 미국이었죠. 그 포츠머스 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필리핀에 대한 어떤 그 이해관계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였죠. 그러면서 당시 일본이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원유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두 나라가 거의 사생결단을 하고 싸웠죠. 아마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5분간의 기적이라는 게 없었으면 미국이 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그 미국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80대 이상, 트럼프 세대는 굉장한 어떤 나름의 그 심리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히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일본이 전 세계 전자산업 그리고 제조업을 석권하기 시작하면서였죠. 독일과 함께. 특히 트럼프가 격분을 했는데요. 1987년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그때 40세였는데 자비로 전국지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버에 광고를 싣습니다. 전면 광고를 싣는데 제목이 미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공개사항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이나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다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나라들이고 또 무역로라든지 수입선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오히려 무역을 통해서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립오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그냥 지켜줄 게 아니라 어떤 안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당시에 뭐 관세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떤 그 무역수단을 통해서 이런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트럼프의 오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가니까 줄 거 줬으면 우리는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무역에서도요.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를 일종의 사업에서 보면 영업 손실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가 지나니까 이제 중국이 일본을 대체했죠. 일본을 대체해서 어떤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 제조 공장으로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적자를 또 미국에 안기니까 이제는 타겟이 중국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 일본에 대한 어떤 거, 일본은 항상 우리한테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또 벗겨먹는 나라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물러서지 않고 어떤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했던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발표에 대해
이전에 일본 총리들과는 달리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은 미국한테 원자폭탄 2방을 얻어맞고 항복을 했죠. 그리고 뭐 자기들 신과 같이 모시던 당시 히로히토 천황이 메가더 장군 옆에서 굴욕적인 모습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친미 국가로 변하고 또 미국이 뭐 시키는 대로는 다 했죠. 헌법도 바꾸고 군대도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냉전 이후에 미국의 가장 큰 외교적 목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것이었죠. 거기에 이제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이고 일본이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태평양을 굉장히 넓게 어떤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지나면 바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소련에 대한 하나의 그 해양의 철책선으로서 일본을 되살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키워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물건을 만들면 뭐 웬만하면 사주고 다 받아들여주고 했습니다. 일본도 뭐 그걸 즐겼죠. 미국의 반도체, 전자장비,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걸 수출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관세, 그러니까 25% 거기다 기본 관세율 10%를 더하면 35%인데 그것까지 양보를 하면 일본이 곤란해지는 거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일본의 그 이제 전자도 잃었고 실제 많은 어떤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이 한국이나 중국한테 밀려서 시장을 뺏겼는데 아직 자동차는 건재하거든요. 자동차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놓으라 그러니까 곤란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농촌 지역의 표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또 미국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참여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미국한테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무시하는데 계속해서 당하고 참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강경 발언까지 했었죠. 물론 뭐 정치적인 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양보한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호관세율을 정할 때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지만 또 기발한 생각을 했죠. 상호관세율이라고 트럼프가 4월 2일 날 발표했던 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미국의 어떤 그 무역 적자액 그걸 갖다가 전체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눴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나온 비율을 나누기를 해서 50% 디스카운트 해줬다, 뭐 선심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호관세율을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은 기업코 무역수지 적자를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미국은 트럼프의 입장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술이 좋아서 어떤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공정 무역 거래, 각종 비관세 어떤 장벽, 또 관세도 니네가 미국한테 하는 게 높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역 흑자로 미국한테 가져가는 그만큼 미국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모종의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 미국이 충분히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할 만큼 뭔가를 받아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를 깎아준 것이죠. 그게 뭐 한 $1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5,500억 달러 투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죠. 그것도 또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뭐 일본이 완전히 미국한테 어떤 거 뜯기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당초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과거부터 일본은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플라자 합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일본 어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공장을 지었어요. 제가 알기로 13개 정도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 주에도 있고 또 뭐 몇 개 주에 걸쳐서 다 일본 자동차 공장, 그러니까 3사가 다 공장을 뭐 한 개 이상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투자한 액수를 보면 거의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7천억, 8천억 달러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더 투자를 해서 1조 달러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서 약속을 했죠. 그때 뭐 황금 투구도 뭐 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트럼프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은 그것이고 앞으로 5,500억 달러를 더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거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일본이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뭐 투자처 방향도 미국이 다 정해주겠다.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어불성설이죠.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합의를 해서 투자를 할 건데 90%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익을 냈다고 해서 모든 수익을 일본으로 다 빼돌리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들 10%만 가져가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보입니다. 어쨌든 LNG 산업을 비롯해서 일본이 어떤 미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사실 뭐 MOU 비슷해서 약속이지 않습니까? 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에 다시 왜 안 지켜라고 뭐 멱살을 비틀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죠. 일단 양자가 국내 정치형으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타결을 했고 또 영국도 타결을 했기 때문에 유럽을 제외하고는 사실 중국, 한국이 상당히 다급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한국이 통상교섭부장 그리고 이제 산업부 장관 그리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 안보실장까지 미국에 총출동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밑으로 굉장히 뜨겁게 협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5일로 예정됐던 어떤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지연이 됐죠.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외교적 결례 같은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도 협상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은 상당히 절친한 사이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국보다는 친밀한 국가이고. 그런데 한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어떤 그 북한과의 북핵 협상을 담당했는데 트럼프가 그때 또 잘 안 풀렸고 여러 가지 이제 앙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권은 친중이고 어떤 미국 그건 견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협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자주 떠들고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잘해서 한국한테 주한미군 주둔비를 엄청나게 받아냈다. 이게 뭐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선거 캠페인 모금을 하는 데 가서 자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시 한번 그걸 갖다가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했던 정도의 어떤 뭐 LNG 투자라든지 뭐 에너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싶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투자도 또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뭐 현대가 이미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더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일본보다 경제력이 밀리는데도 미국의 기대 수준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미일의 관세합의 발표 이후 일본 내부의 정치권, 언론, 경제계 반응은 어땠나요? 향후 미일 간의 외교,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일본은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당초에 트럼프가 세게 나왔었죠. 뭐 25% 관세를 바꿀 것 같지 않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35% 관세가 되는데, 그래서 일본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15%가 나오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과거 25%가 잡혀서 15 관세가 나오니까 뭐 이거 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뭐 호혜도 발간을 하고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이 겠죠. 그렇지만 이제 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거 너무 퍼주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500달러 투자 뭐 90% 이익을 가져간다는 등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쌀 시장도 양보를 했고요. 물론 그 쌀이 이제 77만 톤을 외국에 사오는 것 중에 뭐 쿼터를 조정해서 미국에 쏘는 거니까 일본이 추가로 더 가져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품질 검사 같은 비관세 장벽의 문턱을 낮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가 잘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뭐 그렇게 해도 일본 사람들은 미국 차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큰 차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큰 걱정할 것 없다. 뭐 그런 이제 다소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미일 간의 외교,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그 상당히 좀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껄끄러워질 뻔했죠.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훨씬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근간이 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 일본은 단지 어떤 경제적 이익을 다투어야 될 그런 나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상의 어떤 것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그런 나라죠. 실제로는 뭐 미국은 일본은 거의 51번째 주와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 갈등을 봉합을 하고 두 나라가 합의를 했고 뭐 두 나라 어떤 그 지도자들이 흡족해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향후에 어떤 일본의 영향력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더 세질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경계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는 사실 어떤 하나의 그 국가가 세금을 올린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업자, 또 수입업자, 소비자, 정부 정책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관세는 또 물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물가가 오르면 또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관세 하나가 사실은 블랙스완 같은 효과를 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헛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세의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났는지 향후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 관세 이야기가 그런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